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주변의 중동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갖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일종의 군사 독트린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하면서 한 48시간 만에 이란의 방공망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란 정권이 아파할 수 있는 시설들을 때려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란이 급작스럽게 휴전에 동의한 것도 보면 사실상 지금 이란의 군사력 자체도 많이 와해가 됐고 수도 테헤란까지 하늘을 다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정권 붕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떠먹여주신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수차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대영 제국 채널이라는 국방, 방산 그리고 외교 안보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 밖에 이제 K-디펜스 뉴스라는 역시 비슷한 성격의 인터넷 뉴스 채널을 운영 중인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서 군사작전을 실시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21일에는 또 미국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또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이 그동안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해 왔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습을 하게 된 배경에도 이렇게 나왔다가는 자칫 몇 개월 내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게 가장 컸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설정한 이 레드라인을 거의 이제 이란이 육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생존과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였고,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도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하는 움직임을 보고,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일종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자로를 파괴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이 거의 뭐 두 번째 정도라고,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은 뭐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주변의 중동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을 경우에는 갖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일종의 군사 독트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아주 그냥 놀랄만한 군사작전을 벌였고, 미국도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을 여러 가지 징후들을 포착을 해왔고, 그리고 이걸 저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 한 2000년도 초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실제로 때리려는 그런 군사작전들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못했던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당시에도 이란이 중동 국가 중에 많은 수의 탄도미사일과 이런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일종의 이 똘마니 역할을 하는 중동의 몇몇 그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또 한 가지로 이제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 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나 국가들이 만약 미국이 군사작전 했을 때 뭔가 테러나 공격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칫 이게 또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시키는 공습이나 군사작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죠. 반대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핵 협상을 해서 일부 성과를 보기도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을 다 원점으로 되돌려버렸죠. 근데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공습을 하면서 한 48시간 만에 이란의 방공망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역설적으로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 6월 13일 이후로 48시간, 한 이틀 정도 시간 내에 이란의 방공망을 다 이제
박살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핵시설도 타격하고 핵 개발에 관련된 과학자들도 암살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금 잘 보시면 일단 지금 휴전 상황이지만 이란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에 하늘이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테헤란에 있는 여러 핵심적인 시설을 다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약 이제 서울 상공에 북한 공군의 미그 29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는데 막 폭탄을 떨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감이 아마 이제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실제로 이란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4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순히 핵 개발 시설, 그다음에 이란 군 시설,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이런 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을 수감하고 있는 테헤란의 어떤 이 교도소가 있는데 거기 정문을 정확하게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뭐 핵개발 관련된 시설, 뭐 군사시설 이런 것만 때리지만 이란 정권이 아파할 수 있는 시설들을 때려서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휴전에 동의한 것도 보면 사실상 지금 이란의 군사력 자체도 많이 와해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이란 하늘이 뻥 뚫려 있고, 더욱이 이제 수도 테헤란까지 지금 하늘을 다 이스라엘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정권 붕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과 휴전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6월 13일에 이제 공습을 하면서 사실 이란의 주요 핵 개발 시설들을 다 타격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한 군데 타격이 못하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르도라고 불리는 핵시설인데,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안반 70m 아래 핵 개발 시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시설하고 고농축된 우라늄을 보관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이것을 파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저는 이제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할 때부터 그런 걸 예상을 했는데, 13일 때부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뭔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란 근처에 있는 중동 주요 미군 기지의 전투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수송기, 지원기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동 모초의 기지로 다시 이제 재주둔하는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로는 미 본토에서 중동으로 수송기라든지 공중급유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하면은 뭔가 미국도 군사 개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란의 방공망이 48시간 만에 이제 붕괴가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작전을 벌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 이란 공습을 미국이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란의 강력한 방공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준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제 벙커버스터로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보시면 6월 21일에 B2 폭격기 이제 총 7대가 동원이 됐고, 요것도 아마 이제 B2 폭격기가 미공군에 배치된 이래 뭐 가장 많은 수가 동원된 공습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GBU-57 맙이라는 그야말로 슈퍼 벙커버스터 12발을 이 포르도 핵시설에 투하를 합니다. 사실 이제 포르도 핵시설 공습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주로 입구 쪽을 타격하지 않겠나. 왜냐면 입구 쪽을 이제 매몰시켜 버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르도 핵시설에 보니까 두 군데 비밀 환풍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BU-57 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60m 정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폭탄의 무게는 한 13톤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폭발물의 양은 한 2.3톤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한 11톤 정도가 이 폭탄의 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도 기능이 뭐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폭약 다 해서 한 13톤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시면 이 두 군데의 비밀 환풍구로 각각 한 6발의 GBU-57 맙을 골프에 비유하자면 홀인원 하듯이 각각 6발을 집어넣은 겁니다. 총 12발을. 그래서 이제 폭발을 좀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GBU-57 같은 경우는 진짜 관통력도 대단하지만 그 안에 내장된 한 2.3톤의 폭약 같은 경우에는 열 압력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서 그냥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폭약 분말을 지하 구조물 내에 확 뿌린 다음에 이제 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과 압력 폭풍으로 지하 시설물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완전하게 파괴가 됐는지는 좀 미스터리한 상황이지만, GBU-57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파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미국 법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게 파괴했다. 그런 얘기를 한 배경에는 당시에 이제 공습하는 상황을 백악관 벙커에서 이걸 다 봤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정찰성이나 아니면 스텔스 무인 정찰기들을 통해서 보통 다 그런 작전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다 이게 영상을 백악관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보고 어떻게 보면 최고 군 통수권자가 다 확인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핵시설 파괴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공습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아마 이번 핵시설 공격으로 이란은 특히 이제 한 향후 어쩌면 몇 년간은 좀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6월 21일에 앞서 6월 13일 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했을 때 단순히 이제 시설만 파괴한 게 아니라 핵 개발을 하는 과학자들이나 인력들도 표적 암살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도 파괴되고 개발 인력들도 지금 제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죠. 당분간은 좀 이 핵 개발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시설만 부신 게 아니라 개발자들을 지금 표적 암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변의 동료들이 그렇게 암살을 당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간부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정보기에 전화를 해요. 이란어로.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정부와 반대되는 성명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협박을 해요. 핵 개발에 지금 참가한 과학자들도 그렇다면 비슷한 협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더 충격적이라고 보는데, 핵 개발 인력들에 대한 아마 이제 공습은 아니지만 그런 암살 작전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동에서 사실은 이란은 굉장한 군사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 미국은 핵시설만 주로 타격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전반적인 이란의 군사시설 다 파괴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 한 2천여 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절반 이상을 썼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사일 숫자도 중요하지만 발사대가 중요해요. 보통 이제 이동식 발사대, 뭐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런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의 뭐 절반 정도를 지금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빨리 이제 복구를 하느냐. 만약에 이제 복구가 지연된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지금 이란의 군사적 위상은 중동 내에서 이제 축소될 거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UAE하고 사우디 뭐 이라크에 천궁2 미사일 수출했잖아요. 천궁2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인데, 이들 나라들이 사실 천궁2를 구매한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유사시에 요격을 하겠다. 그만큼 이란이 많은 양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거의 군사적 불구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외교적 군사적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UAE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하는 거에 대해서 뭐 강하게 항의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평화적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성명을 발표했지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나 공통적으로 이란이 제일 큰 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아주 강하게 군사적 타격을 줬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이란의 그런 군사 외교적 위상이 좀 축소가 되고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빈살만 지금 사우디 최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와 되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습 이전 6월 13일 공습 이전에도 잘 보시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고 또 사우디가 이제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지금 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 오히려 이란보다는 커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보다는 중동의 평화와 함께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 정세가 재편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이란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 똘마니들이라고 할 수 있는 후티 반군,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지금 잘 보시면 다 지리멸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시리아 지금 알 아사 정권이 붕괴됐죠.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이란의 적대적이에요. 왜냐? 이란이 알 아사 정권을 지원해가지고 독재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헤즈볼라도 작년에 잘 아실 거예요. 광범위한 삐삐 테러를 당했고 그래서 주요 간부들이 다 불구가 됐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속적인 공습으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습으로 많이 와해가 됐고 지금 하마스도 거의 이제 괴멸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고 후티 반군 정도만 남았는데 얘네들도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동맹국에 공습을 당했고 또 이스라엘도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란의 중동의 영향력의 핵심이었던 그런 우호 세력들이 지금 사실상 이제 지리멸멸한 상황이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동에 어떻게 보면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UAE는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가정이 될 수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는다 그러면 그건 중동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다른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그러면 중동에 자연스럽게 이제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적극적으로 단행한 게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향후 아마 중동의 지금 정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중동이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 지역도 어쩌면 중동 같은 격변의 시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2027년에 뭐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지금 이국가론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 지금 직접 협상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더 바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자칫 소외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이끌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역동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떠먹여주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운영 중인 대영제국 채널도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